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인영 씨는 제 기자 취재 수첩에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33년 전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987년 7월 9일 최루탄을 맞아서 사망한 연세대학교 이한열군 장례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한열군 장례식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군중이 모이니까 나중에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최루탄을 쏘고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 인파를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지금 동숭동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루 종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숭동 흥사당 건물 앞에서 대학생들이 별도로 추도회 행사를 했습니다. 한 3,000여 명이 몰렸어요. 그리고 이 경찰이 최루탄을 던지고 하니까 보도 블록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던지려고 한 3,000명이 보도 블록을 깨니까 한 500m에 걸쳐서 순식간에 돌밭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지 않았는데 밤 8시 50분쯤 정보과 형사 3명이 탄 스텔라 승용차가 학생들 속으로 들어왔다가 붙들렸습니다. 형사 3명은 학생들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고 스텔라 자동차는 돌세례로 박살이 났습니다. 흥분한 학생들이 차를 뒤집어 놓고 이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불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때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회장 이인영 군 당시 22살 고려대 국문과 4학년인데 나타났어요. 핸드마이크를 들고 불을 질러서 안 됩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국가 물건인데 우리 세금으로 낸 건데 우리가 불 지르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이야기도 해서 노상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불을 지르자 안 된다. 한 30분간 매우 민주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인영 씨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불을 안 지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월요일조선에 기사를 쓰면서 태평로에서의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고 썼습니다. 태평로는 광화문에서 경찰과 학생들이 격돌하고 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인영 씨가 주도해가지고 불을 안 지르는 쪽으로 했다 이겁니다. 오늘 그 이인영 씨가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33년 전의 그 기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KBS에 출연을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다 하면서 북한에 이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진정으로 북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33년 전에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우선 북한이 코로나 환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완벽한 방역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백신을 우리가 아마 사서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백신이 지금 2군데서 거의 개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연내에
미국에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백신이 필요 없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김정은에게 백신을 주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찰차에 불 지르지 말자는 이야기는 납득이 돼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에게 백신을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서 갖다 바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독일 회사가 합작한 이 백신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면역 성공률이 95%에 달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곧 승인을 해가지고 연내로 만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고 보관하고 이렇게 배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차운 온도에서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지만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연내에 한 2,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내년 1월까지 맞을 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미국에서 쓰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 한 10억 개의 10억 이건 단위가 좀 그렇습니다. 10억 번을 접종하는 거죠. 그런데 2번 접종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약 5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데나라는 회사는 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19억 달러를 주어가지고 한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했고 일본도 약 3억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3억 번 접종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일본 인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를 예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서둘러서 이 백신 확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인영 씨는 김정은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 코로나 방역 체계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다고요? 북한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한 걸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고요? 김정은이가 몇 달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도록 명령해가지고 시신은 불태우고 그리고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는 데 대해서는 이인영 장관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귀순하려고 찾아온 북한 어부 2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에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 그 뒤에 통일부가 그 2사람에 대한 적법 절차의 수사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제인권단체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씨의 머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죽인 김정은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여 우리 돈으로 백신 사가지고 김정은에게 주자. 그런데 김정은이 받겠습니까? 퇴짜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받으면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거짓말 했다는 것이 들통나는데 그럼 짝사랑이죠. 33년 사이에 이인영 씨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흔히 이인영 씨 보고 당신 주사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내 과거에 주사파적 성향을 가졌는데 지금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든지 처음부터 나는 주사파가 아니었습니다. 전대협 했지만은 라고 하든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해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지 한번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2014년 UN 인권 결의안처럼 반인류
범죄자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주사파 근성을 못 버린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게 됩니다. 이 인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군사적 긴장보다는 평화회담의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을 당연히 원한다 면서 내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서의 여지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은 해야죠.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 들어섰으니까 한미 관계를 더 중시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죠. 이제 재개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단된 것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그냥 선물로 던져버린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돈이 들고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한다. 둘 다 거짓말이죠. 이제 그 트럼프도 나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바이든 행정부와 손을 잡고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그 한미 관계가 복원이 돼야 더 강한 입장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굴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판에 우리도 확보하지 못한 백신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인영 씨의 33년 전 모습과 너무나 다른,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인영 씨의 생각이 새삼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